자, 전용기 의원이 5일기를 찢었죠. 네, 이런 결기를 보여준 것 참 대단한 뭐랄까 것이기는 한데 이게 참석 전에 좀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난 상황에서 아니 참석 전에 뭐 퍼포먼스라도 밖에 네. 나와가지고 아니면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 성명이라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뭐 할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이거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이게 우길기하고, 아니, 전범기하고 이게 맞냐, 자위대기. 이게 아직도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또 대답을 잘 못해. 이것들은 대답을 애매하게 하는 어떤 학원을 다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 법적으로 책임 안 질 만한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시다한테 경례를 하고 온 우리 함정들의 이제 탄 승무원들 뭐 이런 많은 선원들 우리 해병 장병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내적 갈등이라든지 내적 분노가 심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해군이 경례한 거는 이 전범기 한 게 아니다. 그럼 기시다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게 더 외양한테 이상하잖아. 한 거야 그러면? 관례에 따라 국제 관례에 따라 경례한 거라고. 그러면 경례를 하지 말고 열중 수여만 시키든가 네. 아니면 뒤로 돌아서 우리나라 쪽을 바라보면서 경례를 시켜야지. 그 정도의 결기도 없나?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돼갖고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아무리 친일 정부라도 그렇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함장이었으면 진짜 열중 수여만 시킵니다. 차렷도 안 시키고. 그리고 빤하게 쳐다만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군인이면 대한민국의 군인이면 그 정도 결기는 한 번씩 좀 발휘합시다. 이 정부에서는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추가 이슈로 말씀드릴 게 우리 4대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두일 저를 포함해 잠깐 그 4대 얘기 하지 않아. 송 작가를 포함한 김두일 4대. 작가님이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나 봐요. 지금 북미 협상이 진척 중이고 300조에서 400조 정도를 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다라는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시는 분들이 우리 또 애청자들이 많은가 봐. 네. 그래서 작가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의 소스는 잘 모릅니다만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북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돈이 40조다. 연 40조씩 10년이다. 그래서 400조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베트남을 통해서 북미 만났을 때 이 청구서에 대한 부분 얘기들을 그때 금액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시다가 따라다닐 때는 기시다가 낼 줄 알았다고. 그렇죠. 일본이 그 돈 내려고 그 돈 내려고 따라다니면 한몫 들라고 얘기하셨죠. 한다까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내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북한이 도발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 매일 포를 쏘고 심지어 처음으로 NNL 이하로 정전 이후에 포를 이제 착탄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도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아예 무시해버려. 그래서 막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해요. 울산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등, 뭐 순항 미사일을 북한이 밤에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긴 했어요. 쐈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줘요. 그러니까 현재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대북주들이 다 오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사전에 정해진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또 외국인들이
대하를 비롯해 갖고 아난티라든지 각종 대북 관련된 주식들을 오전 중에 집중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북주가 다 올랐다. 네. 현재 2일 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비질런스 스톰이라 그래서 대대적인 대규모 비행 훈련, 뭐 미국에서도 한 150대 오고 우리도 한 300대 이상이 뜬다고 하는 대규모 비행 훈련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제가 박정천 늘 얘기하죠. 미사일 쏘는 포병 출신인데 포병부대 출신인데 현재 북한의 군사서열 1위. 군사서열 1위가 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랑 대화를 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맹렬한 비난 성명을 그렇죠. 냈다는 겁니다. 담화를 계속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 담화가 자국 내 신문 언론에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화 발표를 해놓고 북한 안의 언론에는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핵얘기 꺼내면서 뭐 보복이 어쩌고 뭐 온갖 협박질을 다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자국 내에는 이걸 안 내놨다는 거죠. 같은 날 박진 장관이 전술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전술핵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중 고위급이 지금 교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근데 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데 한중을 얘기하느냐? 이때부터 2일 날부터 뉘앙스가 안 좋았거든요. 이상했어.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가시화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대한 내용,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구산을 비롯한 전술핵 배치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쌩을 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났냐? 갑자기 충청도의 맹주 정진석이를 만났습니다. 비대위원장. 중국 대사가 비대위원장을 근데 만나가지고 중국 대사가 정진석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진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진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중 관계에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대사가 왜냐하면 정부 측 인사랑 만난 거니까 중국이 보다 개방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좋은 조치가 있을 거고 한국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바로 다시 입장을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까 2일날 보복한다고 했던 박정천이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미중 간의 협력을 통해 갖고 해결하겠다. 미중 간의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있는 북한의 위협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미국도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중국이랑 상의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북미 대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체제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완벽한 비핵화입니다. 마지막에 보상이거든요. 그럼 보상은 3단계인데 이미 체제 안정과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상황이면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한반도 안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모종의 협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선거에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북의 비핵화와 북한하고의 개방 문제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비용 조달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즉 미국이 우리 한반도 정세를 중국한테 떠맡긴 거예요.
사실상 한반도 주변 안에서의 패권을 인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함께 뒤로 살짝 빠져 앉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일 모레쯤 10일 전후로 해갖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그리고 뭔가 발전적인, 그러니까 북미 간의 수교 예정이라든지 뭐 어쩌면 뭐 정전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발표가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벌써 휴민트를 통해서 샜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에 반영되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 발표에 임박했다고 하는 시그널이거든요. 이 추세가 어떻게 유지될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또 개입할 거거든요. 그 중간에. 방해를 놓든 아니면 숟가락을 얹든 뭔가 일본의 발표가 그 사전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자국 정치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가 내일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추측은 제가 따로 멤버십 시간에 방송을 해서 거세 경제로 내일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